안녕하세요, 다니쌤입니다. 오늘 소개시켜드릴 강의는요, 김병건 강사님의 다주택자가 되기 전 반드시 알아야 될 3가지인데요. 오늘은 그 전체 강의 중에서 다주택자의 세금 전략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. 지금 주택이 많으신 분들의 고민은 뭐죠? 바로 이제 세금입니다. 지금 2채 이상 가진 분이라면 오늘 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부동산 아저씨입니다. 11강 다주택자 세금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빠른 자산 형성을 위해서는 다주택으로 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, 대부분 또 이런 질문을 하세요. 세금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다주택자가 되나요? 그래서 세금적인 부분을 좀 걱정을 하셔서 세금 때문에 난 다주택자가 될 수가 없다, 또 되기를 포기하겠다, 망설여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. 그럼 정말 세금 때문에 투자를 못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이렇게 좀 세금별로 나눠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첫 번째, 취득세인데요. 취득세는요, 물론 다주택자들은 취득세가 중과세가 돼요. 그래서 규제지역에서 1주택일 때는 1에서 3%지만 2주택부터는 8%, 3주택 이상일 때는 어마무시하게 12%를 취득세로 내게 되죠. 그래서 취득세가 부담되는 거는 사실이지만 또 요거를 좀 바꿔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, 취득세는요, 다행히도 나중에 양도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게 돼요. 그러면 나중에 내가 지금 취득세를 8%, 12% 이렇게 중과세를 내서 부담스럽고 아깝기는 하지만 이 돈이 그냥 없어지는 돈은 아니거든요. 나중에 양도세에서 그만큼 차감을 해서 양도세가 계산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조삼모사 역할을 하거든요. 취득세는 초반에 좀 많이 냈지만 나중에 양도세를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음으로 인해서 양도 차익을 줄일 수 있고 양도세율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양도세 부분에서 이제 필요경비로 정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코 그냥 없어지는 돈이 아니다. 그래서 초기 부담이 커진 건 사실이지만 이 돈이 그냥 세금으로 없어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세를 미리 좀 냈다 생각하시면, 요거 때문에 취득세가 아까워서 투자를 못 하시겠다 이런 말씀은 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. 그래서 취득세는 너무 아까워하지 마시고요, 먼저 내고 나중에 좀 덜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재산세 같은 경우는 건별 개별과세입니다. 그래서 1주택 집이 하나이냐, 2개이냐, 3개이냐, 뭐 다주택이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지 않아요. 어차피 건별로 각각의 부동산마다 세금이 부과되는 거기 때문에 주택의 개수와 상관없이 누진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요, 재산세는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아요. 그래서 건별과세라는 거, 이거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. 그 다음에 종부세를 좀 이제 부담스러워 하시긴 하거든요. 이게 종부세가 굉장히 부담스럽죠. 그런데 그걸 생각해 보세요. 종부세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보면, 종부세가 정말 부담될 것 같고 종부세 무서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, 또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서 막상 종부세 내세요? 이렇게 물어보면 안 낸대요. 안 내는데 혹시라도 내가 뭘 삼으로 인해서, 신규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자산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종부세 대상자가 되면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다 이렇게 막연하게 이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, 그걸 아셔야 돼요. 내가 지금 종부세를 안 내는 사람인데 막상 내가 12월 달에 종부세 고지서를 받게 된다.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나의 자산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거예요. 종부세를 낼 만큼 늘어났다는 거고, 그 다음에 또 내가 지금 종부세를 내가 요만큼 내고 있는 사람인데 올해 12월 달에 종부세 이만큼 내라고 고지서를 받았다 그러면 나의 자산도 요만큼에서 요만큼으로 늘어났다는 거거든요. 즉 그 얘기는 뭐냐면 나의 자본 체력이 증강됐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막연하게 내가 종부세도 안 내는데 여기서 종부세 안 내는 나의 요만큼의 자산을 가지고 종부세 요만큼을 바라보니까 너무 부담스럽고 힘든 거죠. 그런데요, 막상 내가 종부세 고지서를 받을 상황이 되면 나의 자산은 여기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만큼 증강이 돼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하고 여기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는 차이가 커요. 그리고 여기서는 이게 눈높이가 맞기 때문에 부담은 되긴 되지만 어떻게 하든 다 내고 해결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. 왜냐하면 나의 자본 체력이 그만큼 증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요, 여기서 내가 요만큼 업그레이드가 되잖아요.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자본 체력은 여기가 일상이 돼버린 거예요. 그래서 예전에는 여기서 여기를 바라봤을 때 너무 힘들었지만 문제는요, 이제는 좋아진 건 내가 여기서 바라볼 때는 그렇게 큰 부담도 아니고요, 반대로 여기 밑에 내려볼 때는 너무 편해요.
그래서 내 자본 체력이 그만큼 증강이 됐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오히려 좋아하셔야 돼요. 세금을 많이 낸다는 건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.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내가 남는 게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. 그다음에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는 건 그만큼 많이 남았다는 거고 나의 자산이 커졌다는 거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시거나 막연하게 두려움 갖기보다는 좀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좀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나 세금 많이 낸다. 나는 세금 앞으로 많이 낼 사람이 될 거야. 이렇게 좀 자기 체면, 자기 마인드를 좀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생각보다 버틸만 합니다. 왜 버틸만 하냐면, 그리고 세금은요, 늘 규제도 있지만 완화도 있었잖아요. 좀 전에 강의에서도 알아봤듯이 개별 공시가격은 올해도 크게 올랐어요.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들도 작년 대비 개별 공시가는 한 20에서 한 30% 정도 올랐거든요. 그래서 공시가격만 놓고 보면 종부세도 크게 올라갈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됐는데 다행히 이번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00에서 60%로 40%가 내려갔거든요. 그러면 얘는 올라가고 얘가 내려갔기 때문에 작년 대비 21년 대비 종부세는 한 사람마다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한 90에서 한 110% 정도의 편차를 보이면서 올해 고지서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. 그래서 근데 자산은 늘어났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돼요. 그래서 종부세에 대한 부담 너무 갖지 마시고요. 나는 지금 종부세를 안 내면 목표를 나는 앞으로 종부세 내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. 그리고 종부세를 만약에 뭐 1,000만 원 내면 나는 앞으로 종부세를 더 많이 내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. 그렇게 목표를 높게 설정하시고 또 이뤄 나가시면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양도소득세는요, 말 그대로 내가 팔아야지만 세금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. 근데 다주택자들은요, 기본적으로 집을 사 모으고 부동산을 사 모으는 거에 집중을 하지 팔지는 않아요. 왜냐면 세금적인 부분 때문에 물론 뭐 자이든 타이든 뭐 쉽게 못 파는 경우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시세 차익을 원하는 게 아니라 현금 흐름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만드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한번 사서 모아서 계속 흐름을 만드는 거를 중점을 두기 때문에 팔 생각은 별로 없거든요. 그래서 생각보다는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부담을 크게 느끼하지 않아요. 그러니까 5월 10일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최대 3주택이면 82%까지 세금을 부담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중과세가 됐어도 제 주변의 다주택자들, 저를 포함한 다주택자들은 별 관심이 없었어요. 왜냐하면 안 팔 거니까. 안 팔 거기 때문에 세율을 높인다 하더라도 별로 부담을 갖지 않았었거든요. 그래서 일단 다주택자들은 시세 차익보다 현금 흐름에 더 중점을 두기 때문에 양도세에서는 좀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는다. 그게 첫 번째고요. 네, 두 번째는 영원한 규제는 없다. 그러니까 5월 10일 날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처럼 또 완화가 더 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강화가 됐을 때는 안 팔면 되고요. 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완화가 됐을 때는 상황에 맞춰서 한번 팔아볼까? 그때 파시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규제가 한참 심할 때 내가 지금 당장 팔 것도 아닌데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. 그래서 완화가 됐을 때 팔면 되는 거고 강화가 됐을 때는 그냥 현금 흐름으로 계속 유지를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현 시점에서 매수하는 시점에서 언제 팔지도 모르는 그런 매도 시점을 미리 대입을 시켜서 고민하시고 걱정하시는 건 좀 맞지 않다.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결국 세금은요, 취득세, 재산세 크게 부담스럽지 않아요. 네, 종부세, 양도세가 이제 부담이 되긴 하는데 나의 자산이 그만큼 증강되고 또 돈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다 버틸 수 있고 여력이 생깁니다. 그래서 세금이 부담스러워서 뭐 투자를 못하겠다. 그런 소극적인 마인드는 좀 버리시고요. 단돈 100원, 1000원이 남더라도요. 세금 내고 남으면 하는 거죠. 정말 세금 내고 남는 게 없으면 안 하셔야 되는데 저의 경험상 또 저의 사례를 보면 세금 내고도 항상 남았어요. 안 한 것보다는 많이 남았거든요.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, 긍정적으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세금은요, 근로소득으로 내려 하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주머니에서 이 세금, 특히 종부세 낸다고 생각을 하면 너무 아깝죠. 그런데요, 이 종부세, 양도세, 그다음에 각종 세금은요, 나의 근로소득으로 내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나의 자본소득, 내가 사놓은, 내가 투자해놓은 이 부동산들이 커가면서 얘네들이 다 부담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세금 때문에 투자를 못한다.
이런 소극적인 마인드는 다 눈 녹듯 녹아 있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네, 김병건 강사님의 강의 잘 들어보셨나요? 이분의 전체 강의는 아래 댓글에 달아놓을 테니까요. 꼭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.